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좋은 이슈들보다는 나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게임주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접어두고 그 대신 미리 좀 준비를 해두자. 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과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처음인데요. 좋은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얘기를 할 텐데요. 세상 관심 없는 게임주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아니고 네, 게임주를 얘기하는데 주식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관심 있을 때 확 올라갈 때 사면 단기적으로 물릴 때가 많고요. 그죠? 관심 없는데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게임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해 세상 관심 없었습니다. 주가 흐름도 뭐 그닥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닥일 가능성이 네. 매우 높지 않을까 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좋은 이슈들보다는 나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게임주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접어두고 그 대신 미리 좀 준비를 해두자. 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좀 그 게임주 하락을 했던 이슈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올해 1월에 그 판호 발급을 통해서 좀 일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부각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올해 1월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상승을 했다가 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네오이즈와 넥슨 게임즈 빼고는 좋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가 장기간의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대표적으로 넷마블은 2년 차째 지금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고 예. NC소프트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지금 한 30만 원대 부근.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그만한 것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 소위 이른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상속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뭐 별로 안 좋고요. 그죠? 신작도 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거나 나와도 반짝했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주 뭐 말씀하신 대장주 NC소프트가 대장주였다가 이제 크랩손이 올라왔고 그죠? 네. 그거 말고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꽤 관심도 갖고 그랬어요.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는 상황인데 장기간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뭐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주가 소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게임 산업에 관련된 정책적인 부재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정권 때의 경우에는 지금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나 IT 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때는 게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효과를 얻었는데 근데 뭐 전 정권이든 뭐 게임을 막 살리려고 그런 게 있었나 싶은데 머릿속으로 물론 이제 뭐 게임 한도 예전에 그 전에 몇 시 넘으면 못하게 하고 청소년들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에 쓸 수 있는 머니를 뭐 제한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막 물론 지스타 이런 거 원래 하는 거고 네네, 뭔가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게임 산업을 막 키우려고 했다 기억 잘 안 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게임적인 부분에 대해 그 전 정권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 메타버스를 확대를 시키기도 했고 네. 그 P2E 사업적인 부분들도 예. 굉장히 좀 많이 그 포착이 됐던 그러니까 예. 포커스가 됐던 이슈가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저는 좀 정부 정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 11월부터 원래는 그 정부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K칩스법 등의 다양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상 게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긴 하죠. 뭐 네네. 나온 건 없죠, 그죠? 네. 특별히 뭐 안 좋은 것도 없지만 뭐 정책이 나온 건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부각이 됐으면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 없었던 것도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게임에 대한 이슈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게임적인 그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상 탄력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2E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좀 최근에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P2E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기는 했지만 결국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이제 발행한 그 뭐였었죠? 위믹스. 위믹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죠. 그죠? 그런 거 이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예정이고, 결국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발의가 되긴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게임사는 메타버스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사실 P2E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대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게임 그 코로나 때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었습니다. 예. 고도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저도 좀 놀랐던 것이 그 무심코 모바일 게임 광고를 통해서 게임을 해봤는데, 중국 게임을. 네. 예, 예. 그 우리나라 연예인 분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우리나라 게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게임이었던 그런 거 거죠.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켓적인 그 마케팅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중국 쪽에 많이 밀리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한알령에 대한 그 부분들의 영향은 다소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한알령이 게임도 영향이 있고 판호 발급도 사실은 해주는 데도 안 하고 해서 요즘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네, 부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네. 일부 부정적인 요인은 맞지만은 사실상 그 계속 이제 한알령에 대한 그 좋지 않았던 이슈가 있다면은 굳이 판호 발급을 해줄 이유는 없었던 거죠, 작년에. 네. 그만큼 사실 이게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면서 그 딱 한계점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한번 또 다시 새로 도입을 하고 자기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키워보자라는 의도로 제가 봤을 때는 판호 발급은 좀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는 판호 발급과 그렇게 큰 시각적인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즈가 주목받았던 것은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지금의 AI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때는 네. 네? 한 2년 전에는 그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가 바로 게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데다가 게임으로 돈 번다, P2E 이걸로 해서 뭐 그때 불을 붙인 게 이제 위메이드가 불을 붙였는데요. 하다못해 NC 소프트 이런 데까지도 다들 막 모여서 회의 엄청 했을 거예요. 야, 니네는 뭐 하고 누워 있냐? 그러면서 다들 뭐 그죠? 메타버스 P2E 엄청 난리 쳤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게임주가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뭔가 뭐 AI를 엮던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좀 예측 가능할까요? 박사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게임 플랫폼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가 공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넷마블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그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아이돌을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그때 아마 메이브였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냈는데 딱 보면서 저는 사이버 가수 아담의 후 그렇게 맞아요.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잊혀졌네. 처음에는 화두가 됐었는데 그죠 아담도.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셨겠네 이제 그분도 이제. 예. 네, 그렇죠.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조상과 관련된.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각을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측면은 일시적으로 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는 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점을 가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게임사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지금 네. 현재 시점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늘 사실 신작이 중요하고 신작이 있으면 유저들이 기다렸다가 막 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관심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신작이 나와도 NC소프트도 얼마 전에 그 신작 그 저기 베타 서비스 했잖아요. 네네. 반응 싸느라고 그죠? 요즘 뭐 피해 거짓 이런 거 일부 얘기되지만 신작을 왜 옛날처럼 못 만들어서 그런가?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가? 해외 게임이 더 강력해져 그런가? 5개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네. 다 복합적인 네. 요소고 사실상 게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온라인 게임의 한계성은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콘솔 게임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스팀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부각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전에 그 우리는 이제 콘솔보다는 MMORPG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그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예, 예.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콘솔 게임 중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포 게임이었는데 예. 공포 게임이었는데 그 공포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심지어는 그 제작자분들도 그 데드 스페이스라는 유명했던 게임의 제작자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면서 처음엔 굉장히 데모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근데 막상 정식 출시를 하다 보니까 프레임도 잘 안 맞고 좀 뭔가 요소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안 좋게 하락을 하면서 제작진에게 그 공포 게임인데 제작진에게 공포감을 주게 됐고 주주들에게 공포감을 줬던 뭐 전설에 뭐 그렇게 네. 이제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만큼 콘솔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좀 많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P2E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게임 산업에서는 이게 두 번째 스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근데 P2E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지금 마블엑스 토큰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데 네. 모두의 마블2 그 메타버스 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월드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P2E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출시 이러한 P2E 사업에 대해서 국내 출시하기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 한다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게임주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신작에다가 영혼을 갈아 넣어야죠. 그죠? 옛날 같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근데, 갈아 넣었죠. 예, 네. 지금도 물론 뭐 그분들의 개발자들의 고생이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나 세상이 그죠?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죠? 뭐 그게 그거네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NC소프트도 막 주주들이 뭐 야 맨날 주주들이 우리가 봉이냐 린저 씨가 봉이냐 돈 좀 그만 뜯어가라 그래도 뭐 귀 기울이고 그죠? 네네. 문 닫아 뭐 귀를 닫았잖아요, 그죠? 주주들이 막 그 판교에 가면 NC소프트 본사 있거든요. 항의하고 그때 막 차량 가지고 돌진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지? 우리 유저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뭐 무시하고 그러죠. 그런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뭔가 옆길로 좀 새서 죄송한데 AI도 사실 우리가 알파고하고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알파고 2세도로 하고 나서 몇 년 잊어버렸다가 그렇죠. 갑자기 챗GPT가 뛰어나왔잖아요. 메타버스도 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물밑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정책 얘기하셨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사실은 되는 주식들은 앞에 K자가 붙은 거 아닙니까? K 그렇죠. 네. 반도체, K 2차 전지, K 자동차, K 방산, K 엔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K 게임은 사실 아니야 그죠?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보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판단의 차이일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작년부터 게임 산업에 관련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부재됐었던 이슈는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 수출액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증가를 했고 2021년 기준에 86억 7천만 달러를 좀 넘어섰는데 네. 그만큼 이제 좋았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거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 예. 코로나 통해서 그 IT 개발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랬다 그랬죠. 예.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그래서 제 주변에 음. 개발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흘러가는데요. 이게 프리랜서 기준으로 네.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괜찮아요. 하지만 네. 평균적인. 네. 네, 프리랜서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코로나 이전에 터졌을 때 개발자의 초급은 거의 250에서 300 수준이었다면 월. 네. 네. 이게 코로나 때부터는 400을 받게 됐고요. 네. 중급자는 500에서 700이 됐고 네. 심지어 고급 개발자는 1000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게임 관련된 기업들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예.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성장기에서 성숙기에 딱 돌입하는 시점이 딱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좀 맞물렸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고 아까도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작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너무 없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K칩스법처럼 게임을 개발을 하고 K칩스 반도체 지원법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심어주면서 국내 게임 산업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네. 더 좋은 플랫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별다른 정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실적이 나오는 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K 게임이라는 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K 말씀하셨는데. 컨텐츠는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네. 가운데 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은 워낙 잘 되고 있는데 그죠? 게임이나 뭐 웹툰 이런 건 생각보다는 사실 좀 더디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특이한 게 게임에 대해서 정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K 콘텐츠와 엮여져서 같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사실상 제대로 게임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2월에 나왔던 정책에 대한 정책 로드맵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내용인데 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그래서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게임만 관련된 부분들 포커스를 잡았을 때 북미 유럽 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계열사에게는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 더하기 바우처도 좀 제공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게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난 3월에 그 정부에서 K 컨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 지원 그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때 넷마블, 넥슨, 카카오 게임즈 등의 그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 게임 산업 협회와 모바일 게임 협회 관계자들끼리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참석을 해서 제3차 콘텐츠 수출 대책 회의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참가 지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뭐 육성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흐름상 묻어갔을 때는 결국 K 컨텐츠가 맨 앞에 놓여져 있고 게임이 후발주자로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정도만 있었지 사실 전략적 육성 필요한 의견도 제시를 하기는 했다면 합니다. 근데 별다른 내용 없이 결국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부터는 아무런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